화면에 조금이라도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돈이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뼈를 좀 깎아내는 수술이다 보니까 나도 아이유 될 수 있나?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걸 감히 찍어도 되련지 싶은 영상이긴 한데 요즘 들어서 예뻐졌다, 얼굴형이 달라졌다 등등등등 좋은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얼굴형, 제가 지금까지 얼굴에 쏟아부은 저의 열정 가득한 노력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아마 얼굴형이 크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화면에 조금이라도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얼굴형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였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교적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에요. 하나하나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꾹꾹! 제일 먼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얼굴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저의 유튜브 맨 첫 영상을 보시면 저는 일단 볼살이 정말 많아요. 그냥 살이 많아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살이 많아요. 저한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얼굴 콤플렉스는 바로 이 광대예요. 이 광대가 옆으로 굉장히 큰 형이에요. 볼살까지 많으니까 더 넙대대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진을 찍잖아요. 제 본 얼굴과 사진 얼굴이 정말 크게 다르게 나옵니다. 동일 인물 맞아? 할 정도로 사진에서는 얼굴이 더 크게 나와요. 그래서 한창 이것 때문에 진짜 윤곽수술 상담도 받아봤었고 할 생각도 있었고 했는데 좀 아무래도 이게 뼈를 좀 깎아내는 수술이다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광대와 볼살로 인해서 심부볼 쪽도 살이 많은 타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주름도 같이 나오는 얼굴이에요. 이 광대가 큰 만큼 하관도 큽니다. 예전에 치과 의사쌤이 저한테 얼굴 균형에 비해서 이 하관도 좀 넓은 편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더 양악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었어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얼굴형이 좀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습니다. 비교적 저는 볼살이 많고 심부볼 쪽 살이 많은 타입이고요. 무엇보다도 광대가 굉장히 넓은 타입이라는 거,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사실 진짜 얼굴형 너무 예쁘다 이거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정도의 얼굴형을 만들기까지 제가 들인 노력들을 하나씩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시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본 시술들을 설명드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인모드, 요즘 굉장히 핫한 시술이죠. 저는 이 인모드와 에어젯을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모드라는 게 이 다리미 같은 기계를 얼굴에 갖다 대서 뜨뜻한 열과 고주파로 얼굴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그런 시술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술했을 때는 효과를 정말 크게 봤어요. 특히나 저는 얼굴에 지방이 많다 보니까 처음 딱 시술을 하고 났는데 얼굴이 굉장히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효과가 너무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맞으러 갔었어요.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시술은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줄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지방을 태우는 시술이다 보니까 자주 맞게 되면 탄력도가 좀 떨어져요. 피부와 그 태워버린 지방층 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피부가 처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상담을 받고 에어젯을 같이 맞았습니다. 에어젯은 두피에 이렇게 총 같은 걸로 쾅쾅쾅쾅 이렇게 쏴요. 이 두피에 포도당을 주입해서 흡수되면 얼굴을 전체적으로 쫙 올려주는, 리프팅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사진 촬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날은 정말 중요하게 예쁘게 보여야 된다든지 2주 간격 두시고 특별한 날을 위한 때, 그럴 때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받아본 시술은요, 윤곽주사. 이 윤곽주사가 한때 정말 유행했었죠. 제가 받을 때는 아이유님이 윤곽주사로 예뻐진 거다 이런 썰이 돌아가지고 나도 아이유 될 수 있나? 개인적으로 저는 비추. 저는 아무래도 볼부터 해서 이 턱 부분, 그 이중턱 부분이 신경 쓰여가지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맞는데 윤곽주사를 그냥 한 번만 톡톡 맞는 게 아니에요. 주사기 하나로 거의 엄청 많이 놔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주사를 놓는 시술이에요. 주사하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또 윤곽주사는 더더욱 안 맞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10번 정도 맞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20번 이상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느끼기엔 효과가 가장 미비했어요. 제가 받아본 그 어떤 시술들 중에서도 얘가 가장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짝 돈이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시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턱 보톡스. 턱 보톡스는요, 일단 얘는 좀 아리송한 시술이에요. 이쪽 부분이 앙 다물면 이렇게 뻥긋하게 올라오거든요. 그 근육을 풀어주는 시술이에요. 이 근육을 없애면 이제 얼굴이 좀 더 갸름해 보일 수 있겠죠? 이 시술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맞으면 되는 비교적 좀 텀이 있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맞았을 때는 앙 하면 잡히던 게 정말 풀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막 많이 갸름해 보인다. 이런 느낌은 크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 턱이 풀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슬림해진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안 맞자니 뭐하고 맞자니 효과가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리송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술도 아마 제가 5월 달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한 번 더 맞아볼 계획은 있는데요. 아리송한 시술 중에 하나였어요. 추천하기도 그렇고 비추천하기도 그런 시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시술은 턱 필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얼굴형이 광대도 크고 하관도 넓은 편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턱이 짧아요. 얼굴 보정할 때 동안처럼 보인다고 이 턱을 줄이잖아요. 저는 턱을 늘렸습니다. 하관은 넓은데 턱이 짧다 보니까 더 얼굴이 넙대대해 보여서 병원에서 추천해 주신 시술이었어요. 근데 제가 필러를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정확히 제가 얼마를 넣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극소량을 넣으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턱 끝부분에 살짝 맞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술은 좀 마음에 들었어요. 턱 필러를 살짝 맞아주니까 그 이중턱으로 보이던 것도 많이 없어지고 얼굴도 뭔가 오히려 좀 더 길어 보이면서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요거는 사실 얼굴형에 따라서 필요 유무가 있는 시술이라 특히 저처럼 이렇게 광대 넓고 하관 넓고 근데 턱은 짧고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는 시술이에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시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술은 제가 이 정도 받아봤고요. 뭐 생각보다 별거 없죠? 시술은 영구적인 것도 없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시술 말고 내가 직접 해줄 수 있는 홈케어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가장 강추드리고 싶은 건 괄사입니다. 제가 1년 전에도 괄사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괄사가 많이 핫해져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많이 알려졌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괄사가 보편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괄사를 사용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이게 제 괄사 담아놓은 상자거든요. 괄사 컬렉터이기도 하고 특히 이 괄사에 좀 빠지게 된 거는 제가 또 5월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딱 한 번 했다고 해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시간만 좀 투자해서 꾸준히 해주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괄사를 사용해주면 몸에 있는 이 림프선 그리고 혈이라고 하죠. 압을 주면서 살살 풀어줘서 붓기 케어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고 턱이나 이런 광대 부분에 밀어 올려줌으로써 리프팅 역시 붓기 케어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또 이거를 자주 사용해주면 안 했을 때보다 얼굴 라인이 뭔가 좀 더 정돈된 느낌이 정말 확실히 들어요. 이거 계속 한다고 해서 효과 볼 수 있겠어? 싶은데 아니에요. 진짜 얼굴 라인이 정돈이 돼요. 지속적으로 꾸준히만 해준다면 정말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홈케어 중 하나입니다. 시중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괄사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로제드 자르딘 괄사인데요. 리프팅 해줄 때 정말 잘 썼고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또 설명드렸었는데 아로마티카 우드 괄사. 요거는 얼굴보다는 넓은 바디 부분에 사용할 때 굉장히 잘 썼고요. 필리밀리 괄사는 조금 무겁기는 한데 요 바디 괄사를 좀 더 잘 쓴 것 같아요. 이런 쇄골이나
어깨 라인 만들 때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라믹 괄사도 여러 가지 써봤는데 세라믹 괄사가 좀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하더라고요. 세라믹 괄사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밀크터치 슬림 페이스 세라믹 괄사가 제일 좀 사용하기도 좋고 좀 편해서 최근에 제가 또 가족 여행을 좀 자주 다녔는데 가족 여행 갈 때도 좀 필수품으로 많이 들고 다닌 괄사예요. 시술은 단기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하지만 이 괄사는 이것만 하나 구매해주면 집에서 언제든지 내가 꾸준히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얼굴형 관리법에 가장 추천드리는 도구이자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것도 홈케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만큼은 절대 얼굴 부으면 안 돼 할 때 섭취해주는 붓기차 보조제 같은 게 좀 있었어요. 특히 얼굴 붓기에 효과 본 제품들도 소개해드려 볼게요. 진짜 제가 시중에 붓기에 효과 정말 좋아요 하는 약, 효소, 차 이런 거 다 먹어봤거든요. 가장 크게 효과가 좀 좋았던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얘네들은 아마 제가 영상에서도 한 번씩은 소개했었을 거예요. 기분전환 S 제품입니다. 원래는 초록색의 오리지널 제품을 먹었었는데 이 S 제품이 조금 더 저한테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입에 털어놓고 물로 삼켜주면 되는 환 타입이라 양은 조금 많기는 한데 먹는데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화장실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이거를 먹어주면 꼭 그날 밤에 중간에 한번 화장실을 가요. 아무래도 소변으로 노폐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배출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이거 먹었을 때 그 다음날 전반적으로 붓기가 덜하다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것도 제 영상 좀 많이 나왔었죠? 이거는 밀라이트 V차인데요. 하도 사다 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걸 먹고 있는데 패키지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액상형의 차인데 이거 정말 좋아요. 먹어본 붓기 케어 종류 중에서는 얘가 가장 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부었다 한 날에는 오전에 한 포, 자기 전에 한 포 이렇게 먹고 오늘 몸이 조금 부어서 힘든 것 같아 하면은 오전에 한 포 마셔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꿀 조합은 오전에 이 차 마시고 저녁에 이 기분전환 S 먹고 자면은 붓기 케어에는 아마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홈케어도 해주고 이런 보조제도 함께 섭취해주시면 정말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아마 가장 큰 기여와 함께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굴형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습관. 습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한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첫 번째로는 이 턱을 괴는 습관. 제가 진짜 뭐만 하면 이렇게 괴고 있거나 뭐 이렇게 있는다거나 특히 누워서 핸드폰 할 때 베개 괴고 이렇게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턱을 괴는 습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턱이 짧은데 이 밑에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니까 더 좋지 않겠죠? 이 습관은 들여진 게 제가 턱 필러를 맞고 고쳐진 습관이에요. 턱 필러를 맞으면 이게 한동안 굳을 때까지는 신경을 써줘야 돼서 이렇게 살짝 됐다고 또 맞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가장 클 것 같아요. 뭔가 먹고 씹을 때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얼굴을 보시면 이쪽이 훨씬 커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먹으면 오른쪽으로 씹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더라고요. 고치게 된 것도 한번 택시를 탔는데 그때 택시기사님이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저한테 밥 먹을 때 양쪽으로 씹냐 한쪽으로 씹냐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 오른쪽으로 씹는 것 같아요. 그때 기사님이 저한테 뭐든 한쪽으로만 하는 습관은 좋은 게 아니라고 양쪽으로 해줘야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다고 하시면서 씹을 때도 양쪽으로 씹어줘야 얼굴도 예뻐져요.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때 나눴던 대화가 그 이후에 생각이 나면서 그 습관이 좀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쪽으로 자는 습관. 이거는 저한테 어려운 습관은 아니었는데 주무실 때 새우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정자세로 잡니다.
옛날에 수학여행 가고 이러면은 친구들이 시체처럼 잔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귀에 또 피어싱이 많잖아요. 피어싱이 많은 사람은 한쪽으로 눕게 되면은 정말 귀가 아파요. 이 습관은 뭐 원래도 있기는 했으나 이 피어싱 뚫으면서 지키게 된 습관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한쪽 방향으로 눕게 되면은 이렇게 눌리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좋을 것도 없고 정 자세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것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저도 이제 의사 선생님께 들었던 습관 중에 하나인데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원래 숨은 이렇게 코로 쉬잖아요. 근데 가끔 코가 막히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이 좀 이렇게 벌어진다거나 또 얼굴형에 있어서 또 비대칭을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코로 숨을 쉬는 게 얼굴형을 잡아주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또 좋은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4가지 습관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진짜 여러분들께 추천드린다 한다면은 저는 홈케어, 괄사랑 습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얼굴형에 있어서는 가장 꾸준한 거? 뭐를 하더라도 좀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습관 같은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칠 수 있는 거고 이런 습관들을 고쳐주면 얼굴형뿐만 아니고 그냥 건강에도 좋아질 수 있고 제가 추천드린 괄사의 경우에는 시술은 사실 영구적인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봤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괄사의 경우에는 딱 그 제품 하나만 구매해주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해줄 수도 있고 그냥 진짜 뭐 시간이 없으시면 자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투자해서 매일매일 해주셔도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론 제일 좋아요. 나의 노력만 들어간다면. 저는 이제 오전에 얼굴 많이 부은 것 같아 하면은 붓기차 하나 마셔주고 스킨케어 하면서 괄사 한번 해주고 또 자기 전에 기분 전환 하나 먹어주고 클렌징 해주고 나서 스킨케어 하면서 괄사 해주고 이렇게 그냥 실생활에서 쓰거든요. 또 오늘은 다리가 좀 많이 부은 것 같아 하면 자기 전에 또 괄사를 이용해서 종아리 같은 데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그냥 저는 좀 괄사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얼굴에 들인 저의 노력들을 하나씩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뭐든 좀 지속 가능하면서도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얼굴형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얼굴형이 완벽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과거 이전의 얼굴과 지금 현재 제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이 정말 많이 다듬어졌다, 얼굴이 많이 슬림해졌다 이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소개해봤고요. 5월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 준비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결혼식을 디데이로 놓고 활용해줄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